박지훈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미세먼지로 시야가 답답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기온 영하 0.5도이고 낮 기온 10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뉴스킹 2부에서는 과열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천하람 후보 등장까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또 대정부 질문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4부는 정치 용봉탕 코너입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봉경선에 오를 후보 예측, 또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또 드러난 부분, 또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천공 관저 답사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미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튀르키예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시리아에 어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네. 지금 사망자가 5천 명이 넘는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 수를 보면 네. 튀르키예 지역은 사망 최소 2,316명, 예. 부상이 12,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은 최소 1,4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 부상은 3,400여 명인데 무너진 건물이 총 5,606채입니다. 예. 건물이 워낙 많이 무너졌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이제 수색하는 작업에서 그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추가로 집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자, 지금 7.8이면 강진인데요. 히로시마 원폭 32개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강진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네, 튀르키예 이쪽 지역이 예. 아나톨리아, 유라시아, 아라비아판 이 세 개 대륙의 경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 다발 지역이고요. 네. 지난 25년간만 해도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7번 이상 발생을 한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네. 1939년에 있었던 지진이 7.8이었거든요. 이 당시 한 3만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예. 그렇게 또 집계가 됐고 1999년에도 7.4, 2023년에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7.8 이렇게 기록이 되는 지진 다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명백해 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의 사상이 지금 생긴 상황인데 우리 교민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튀르키예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교민 피해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경우는 한국과 아직 수교를 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예. 좀 곧바로 파악을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요. 그리고 교민 외에 개인 여행객의 경우는 조금 더 파악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튀르키예 한인의 총연합회장은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한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일단 밝혔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인 피해가 없는 건 다행이지만 현지 피해가 커질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지금 집계 상황이고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여진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켜보기도 하고 또 관련 뉴스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도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네. 또 SNS 행보를 하면서 근데 반응이 좀 뜨겁네요. 네, 일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 방송 출연 자체는 4년 전에 2019년 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얼굴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방송 출연 전에 1만 명 정도였던 것이 거의 하루 만에 7만 명으로 방송하면서 그냥 6, 7만 명이 늘어나 버렸네요. 그렇게 폭증하다시피 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운데 어제 방인터뷰 보니까 특히 검찰하고 언론, 정치권 향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떳떳하다.
검찰은 스스로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댔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게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족들을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심경을 밝혔고요. 그리고 표창장만으로 의사가 될 수 없다. 성적이 충분했다. 네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동정 여론이라든지 뭐 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다만 다수의 문서를 위조를 하는 등의 입시 과정에서의 여러 차례 허위 스펙으로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점 때문에 이제 표창장 문제 하나만 있는 것으로 뭐 혹시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사실 조민 씨도 입시 비리 공범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공판 5부에 배당이 되어 있거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받을 수 있는 예, 뭐 공식적으로 배당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서 반성은 없는 것이냐 뭐 이런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조민 씨가 떳떳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제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가장 뭐 눈에 띄는 부분이 반성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많이 들었더라고요. 네, 판결문에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을 가리켜서 피고인이 법정에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네. 그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분열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 이렇게 짚기도 했었고요. 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도 조 전 장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언급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지금 1심 선고 후에 그 이전에는 SNS를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선고 이후에 SNS를 좀 재개했던 모양새고 혹시 정치활동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SNS 재개만으로 정치 활동을 좀 관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 최근에 또 여러 화제 발언들을 하고 있는 심평 변호사의 경우도 조 전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발언을 얼마 전에 하기도 했는데 근데 현재 사정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뭐 법적인 대응, 항소심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일 것으로 보여지고 네. 또 자칫 이제 뭐 만약에 선고 내용이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은 박탈이기 때문에 뭐 직업 정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민하게 보고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 당론 결정했는데요. 야 3당 함께 국회 본회의 보고까지 맞춰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176명이 같이 발의를 해서 예. 제출을 하게 됐고요. 일단 지난주만 해도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안개 속이었는데 갑자기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네, 어제. 당내 일각에서 예. 좀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정의당, 기본소득당까지 참여를 한 것으로 보아서 명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데 좀 중론이 모아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소추안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을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네.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할 그런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표결을 내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네. 이 단독으로도 가결이 가능하잖아요. 제적 과반수 이상이니까. 네네.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본회의에 보고가 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아하.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표결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되고 네. 제적 과반수 의원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하고는 다르죠. 대통령 3분의 2가 돼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과반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 과반이 확보가 되는 것이라서 민주당에서 반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이 탄핵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이 통과가 되면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절차하고 동일하게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되는 것이 이 법사위원장이 이때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되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권성동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이거든요. 참 그럼 제대로 무슨 네. 하겠습니까? 이게 비유를 하자면 예. 사실 탄핵 소추라는 게 검사가 기소하는 거하고 그렇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하기로 했는데 음흠. 특정 어떤 검사가 나는 이거
기소 반대입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드는 것이죠. 아주 모순적이긴 한데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법사위원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맞는 게 아니라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좀 지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법안 개정도 준비를 했는데 네. 그 법이 뭐 통과가 된 건 아니니까.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소급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묘하게도 김도우 의원이 탄핵 소추 위원을 맡아야 되는데 과연 헌재에서의 절차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 탄핵 찬성 입장이 아닌데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자, 나중에 헌재에 가게 되면 재판관 9인 중에 6인이 탄핵안 찬성을 하면 네. 이제 인용이 되는 건데 그래 되면 이 장관은 이제 파면이 되겠죠. 자, 근데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사례가 있나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정종섭 당시 행자부 장관에 예. 대해서 발의가 됐었지만 표결이 안 돼서 폐기가 됐고 2019년에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발의가 됐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폐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현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는 했었지만 예. 결국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여대 야소 국면에서는 이거는 탄핵소추는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 될 그렇죠. 거고요. 그나마 여소야대에서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은 보통 이제 전국 격화를 우려해서 해임 건의안 정도를 내는 수준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나 장관 측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해임 건의안을 불수용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권 입장에서도 야 해임 건의안으로는 안 되겠는데 탄핵 소추로 가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좀 수위를 높여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까? 예, 대통령실 입장은 이제 일반적으로 국무위원회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네. 과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일단 했습니다. 네. 자,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 관련 야당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3부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또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문과 답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자, 아주까리 기름. 네. 자, 이게 뭐 안죽거리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어제 대정부 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 상당히 좀 설전을 벌이는 모양새였어요. 네, 뭐 영부인에 관련한 의혹은 또 중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질의를 하고 치밀하게 서로 간에 질의응답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물론 일부에서는 뭐 귀를 쏙 잡아 끄는 발언이었다. 뭐 재밌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글쎄요. 저는 이 아주까리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약간 1980년대 90년대 네, 개그 프로 정도로 가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유머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릴 것 같고 네.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자칫하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내용들을 좀 덮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이제 국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들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자금 흐름이 담긴 범죄 일람표인데요. 범죄 일람표에 김 여사 이름이 수백 번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거는 김 여사의 범죄 일람표가 아니다라고 네. 선을 그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확실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제 범죄 일람표에 내역들이 적혀 있었고 네. 그 내역에 뭐 공개된 그 내용에서는
누가 했는지 누구의 내역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언론에서 심층 취재를 하고 이걸 맞춰본 결과 이제 김건희 영부인이었던 걸로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 내역에 나오는 것이 영부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인지 아하하. 아니면 내역은 영부인의 내역이 맞는데 네. 그 범죄 일람표라고 했을 때는 그 범죄가 다른 사람의 범죄 네. 일람표다. 이 말씀인지. 근데 소극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자면 전자라기보다는 후자에 후자에 가까워 가깝겠죠. 보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내역 자체는 부인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예, 그 내역에 나오는 것이 영부인이라는 건 부인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 난방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문제에 대해서 격돌이 예상이 되고 네. 야권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거꾸로 전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맞서게 되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되고 그 외에도 뭐 전세 관련 사기라든지 네. 또 반도체 무역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야 간의 격돌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간신배 표현까지 등장한 국민의힘 전당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른바 이준석계 인사 4명이 국회에서 윤핵관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던데 이게 이래 써 있더라고. 간신배 윤핵관의 퇴진 도우미. 이게 빨간색 피켓을 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켓 시위에 나선 인물들은 대표 후보로 나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 후보인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네.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는데요. 천하람 위원장은 이 시위를 하면서 인터뷰에 응했는데 윤핵관 간신배 같은 용어를 막는다고 해서 국민 불만이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전당대회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너무 과도하다. 대통령이 품넓은 자세를 보여주기 부탁드린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대통령실 지금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당비를 10배 더 내는데 당원으로 할 말이 없겠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적절한 발언인가요? 이것이 좀 묘하게 들리는 예. 것이 당비를 10배 더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원으로서 얘기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라는 얘기인데 근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충돌을 하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은 또 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보통 당내 최고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반대하는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여야 역사에서 상당히 드문 일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이 특정 당대표 후보를 대놓고 비판하는 것도 전례 드문 일이다. 라고 사설을 통해서 꼬집기도 했고 중앙일보에서도 여당 전대 우려스럽다. 뭐 동아일보에서도 볼성사나운 윤심 마케팅 경쟁 이런 이제 사설이나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은 이어지는 인터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